예, 오늘은 우리 이제 어디 할 거냐면요. 교재 페이지 412페이지서부터 교재 412페이지서부터 442페이지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은요,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종강이잖아요. 1, 2월 달 과정에. 그죠? 맞아요? 이렇게 밤에, 낮에 보니까 좀 반가워요.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동산 개발론에서 한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냐면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 4문제 정도 출제되는 단원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찝어줄 건데, 4문제는 우리가 40점을 맞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 맞춰야 되는 단원이에요. 알겠죠? 이거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걱정 안 하고 오늘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의 이용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실래요? 이용. 자, 부동산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편안하게 이제 받을 수 있네요. 거기다 밑줄 좀 가볼까요? 한정된 토지에다 밑줄. 한정된 토지. 자, 한정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늘어나지도 않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부증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한정된 토지에다가 밑에다가 뭐라고 쓴다, 시작. 부증성,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 용도와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용도와,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용 목적에 맞게 활용 가로 닫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토지의 유용성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유용성. 유용성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잘 쓰려고 하는 것을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부동산에 뭐라고 한다, 시작. 이용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여기 부동산 이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정의는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학개론에서 보면 항상 정의 개념은 오지선다행이 꼭 1번 지문으로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정의가 나오면 꼭꼭 찍고 들어가는 이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꼭 내용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토지 이용에 대해서 부동산의 현상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도시 스포럴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맞아요? 그 도시 스포럴 현상은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별표 좀 하나 좀 쳐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화면 좀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우리 이제 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도심을 우리가 CBD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번 이 설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를 좀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앞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집약적이다라고 하는 거와 또 조방적이다라는 말 혹시 기억하세요? 집약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를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알차게 쓰는 것을 우리가 집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조방적은 어떻게 쓴다, 시작. 널널하게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 머릿속에 이제 연상을 하는 거예요. 자, 도심은 땅값이 어때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 비싸요. 집가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여기 땅을 요만큼 쌓다 하게 되면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때 저층으로 짓겠어요? 고층으로 짓겠어요? 당연히 고층을 짓죠. 왜 그런 거예요?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내가 뽑으려면 비싸게, 고층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건물을 막 이렇게 고층으로 막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가 좀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프로가 있어요. 윤식당이라고 혹시 아세요?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죠? 너무 좋아요? 자, 아무튼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시내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은데 밤 야경이나 이런 데가, 와, 그런 데서 한 달간 썩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도장 찍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튼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고층 건물이 없는데, 그죠?
그리고 뭐 많이 벌지도 않고 딱 나와서 와 진짜 요리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심이 어때요? 도심이 좀 삭막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심의 고층 건물만 너무 있다 보니까 도시로서의 그런 정감도 없고 삭막해지고 이런 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대책 방안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토지를 이용을 규제한다든지 뭐 이런 공법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고층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린벨트 같은 경우. 자, 도시를 갖다가 난개방 같은 것들을 막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우리는 그린벨트 같은 경우가 대책 방안이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도시에 삭막하게 건물들이 들어서는 대책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 시작.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뭔지 아시겠죠? 그죠? 도시의 개발을 막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두실 것이 뭐가 있느냐? 아, 도심은 지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다? 부동산을 집약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 있을 때, 자, 어때요? 도심에서 살기가 쉽지 않겠죠?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겠어요? 워낙 땅값이 비싸고 주거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제 튀겨져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쪽을 우리가 도심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외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도시에 살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지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나라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짓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짓고 뭐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여기 천안도 지금 핫한 동네가 불당대로 이제 알았어. 불당대로. 맞죠 이거? 거기는 어때요? 도시계획이 잘 돼 있죠. 제가 여기 지나다 보면 잘 되는 이렇게 블록화돼서 딱 이렇게 아주 이쁘장하게 된 것 같아요. 맞죠? 여기도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도시 형성이 딱 되면서 지가도 어떻게 돼요? 안정화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좋은 동네일수록.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 건물을 막 이렇게 지었잖아. 그죠? 띄엄띄엄 군데군데 이렇게 지은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 스포롤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자, 스포롤이라고 하는 현상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개구리가 어떻게 뛰죠? 폴짝폴짝 뛰죠? 개구리가 폴짝 뛰니까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것을 우리는 스포롤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스포롤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개구리가 어떻게 뛰었어? 폴짝. 맞죠? 살찐 개구리는 어떻게 뛰어요? 펄쩍펄쩍 못 뛰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 도시 스포롤 현상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쓰시냐 하면 무계획적이면서 불규칙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질서. 자, 이렇게 도시가 개발되는 것을 우리는 도시 스포롤 현상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편없이 막 짓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도시 스포롤 현상의 특징에 대한 것이 시험에 종종 지문으로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도시 스포롤 현상의 특징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별표 2개 좀 해주시고,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오지선당의 지문에 여태까지 10번 중에 8, 9번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지, 그죠? 주인공은 목대도 조연급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나라의 고밀도에다 밑줄 좀 그어보세요. 고밀도라는 얘기가 뭐예요? 고층화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대책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거기다 좀 적어놔요. 그린벨트 설정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책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1번서부터 잠깐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스포롤 현상의 특징에 보니까 동글뱅이 1번에 최유효 이용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밑줄 하고 괴리됨에다 밑줄, 괴리된 나.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최유효 이용이라는 얘기는 잘 써야 되는 건데 잘 쓰지 못하니까 어긋나 버렸죠. 이것을 우리는 괴리됐다 이런 말을 써요. 알겠죠? 자, 다시요. 잘 쓰지 못해서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괴리됐다는 말을 써요. 우리 평상시 이 괴리됐다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그죠?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에 보니까 자, 이런 스포롤 현상은 도심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생긴다? 시작. 외곽에서 생긴다에다가 밑줄. 외곽에서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업지라든지 공업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앞자만 동글뱅이 좀 해줘요. 주상공에다가 동글뱅이 하셨어요? 다시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시작. 주상공에다가 자, 이런 데서 스포롤 현상이 생긴다. 네 번째 볼게요. 자, 이런 스포롤 지대의 지가 현상에다 밑줄. 지가 현상. 그셨어요? 지가 현상이 뭐야? 땅값이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봐.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도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외곽 쪽 같은 경우는 지가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 정상적인 것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밑줄 좀 거보세요. 지가 수준은 표준적 수준 이하에다가 밑줄 거주세요. 알겠죠?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도심보다 우리가 평상시 A 동네 그러면 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땅값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좀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스포롤 현상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특징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요것도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오지선다형의 지문으로 들어가는 걸로 잘 나오기 때문에 요것 좀 잠깐 좀 설명합니다. 자, 직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직장과 주거지의 약자를 우리는 직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다시 직주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다 시작. 직장과 주거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주 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직장과 주거지를 어떻게 멀리 하는 것을 우리는 분리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직장과 주거지, 주거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멀리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멀리라고 하는 것은 뭐야? 도심에서 멀리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디에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도심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직주분리 현상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주거지를 도심에서 어떻게 멀리 잡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 여기서 질문. 직주분리란 얘기는 내가 주거지가 도심에 있다는 얘기일까? 외곽에 있다는 얘기일까? 그렇죠. 외곽에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해 갔나요, 이거?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따져봐야 되느냐 하면 왜 주거지를 외곽으로 뒀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외우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곽으로 두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지문으로. 그러면 첫째가 뭐가 있을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대로 도심은 땅값이 어때? 비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뭐가 돼? 들어가니까 삶이 좀 윤택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을 받으면 자, 밥도 외식도 먹으러 가야 되고 영화도 보고 그 문화 레저 생활을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그죠? 먹고 사느라고 찌들어가지고, 그죠? 가끔 우리 외식도 하고 좀 이래야 되잖아. 맞죠? 하기야 저희 때는 외식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저 윗때는 사실 아버님이 그 사갖고 오잖아요. 검은 봉다리에 이렇게 음식물 사갖고 왔지. 예? 밖에서 칼질하고 이런 세대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신 분 손 들어봐요. 친하게 지내야 돼. 부유하게 살았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해주잖아요, 사실은. 그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뭐라도 사갖고 오면 그날은 이제 형제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전혀 안 그랬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도심에서 왜 멀리 떨어졌니? 그랬더니 야, 너무 땅값이 너무 비싸. 자, 너무 비싼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집가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너무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인데 도시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공기도 안 좋고 차도 막 한 매연도 막 있다 보니까 좋지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 좀 공기도 좋고 이런 데로 가요, 안 가요? 가죠. 즉 어떤 게 있을까? 환경 같은 환경이나 또는 소음이나 이런 것을 피해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 천안에서는 산자락이 어디 무슨 산이 유명해요? 태조산? 오, 그 뭔가 뭐 신의 길을 받는 그런 것 같네요. 그런 데에는 공기가 어때요? 좋아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 자, 그럼 여기 봐요. 그런데 산자락에 아파트들 있죠? 비싸요? 안 비싸요? 아, 그래요? 자, 아무튼. 서울에 보면 도봉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관악산 이런 데는 좀 비싸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산자락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창문을 탁 여는데 산이 막 보여. 앞에는 탁 근데 강이 딱 보여. 막 멋있지 않아요? 아, 모기 많을 것 같다고요? 끝나고 남아. 자, 아무튼. 거기서 왜 모기가 나와? 아무튼. 자, 아무튼, 그러면 너무 좋지 않아요? 막 그 집을, 창문을 다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게 막. 그죠? 제가 이제 춘천에 나가는데요. 춘천에 보면 강이 앞에 이렇게 보이고 산도 있잖아요. 설경이 있는데 너무 좋아. 아, 근데 중요한 건 장작을 떼서 불을 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요. 자, 내가 맨날 장작을 빼야 되잖아. 맞죠, 이거? 그러면 많이 그러면서 맨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소음 같은 경우가 있어서 도시에 벗어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지분리 현상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박스 표 좀 봐주세요. 의의를 먼저 보시게 되면 직장을 도심에 두고 근로자가 거처를 도심에서 멀리에다가, 자, 거처에다 동글뱅이, 멀리에다가 동글뱅이. 그러니까 사는 주거지를 멀리 두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직주 분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떠난 외곽에 사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는 환경 악화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두 번째는 집가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뭐 거기 공적 규제나 교통 체계라든지 재개발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외적인 거죠. 지금 요번에 그 재개발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뉴스 들어보셨어요? 지금 서울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강남의 개포동 쪽에 보면 아직도 연탄 뗀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파트 13평, 15평짜리가 30억 그 정도 돼요. 예, 연탄 떼고 살아요. 예, 그게. 그런데 거기 지금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40억에서 50억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걸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도 검사에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재개발을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좀 크게 걸었어요. 옛날에는 주차 면적이 작거나 그러면 재개발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어디만 쫓아다녀? 재개발 아파트만 쫓아다녀서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재개발이 뭐야? 아파트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뭐 한다고요? 절대 재개발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돼. 그죠?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재개발해 주네. 아무튼,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있던 살던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거의 많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나가면서 누가 들어오죠? 잘 사는 사람이 들어오죠? 질문. 무슨 여가? 예? 무슨 여가? 그랬더니 여가가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자, 잘 들어요. 못 사는 사람이 나가고 저소득층이 나가고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건 뭐야? 상향여가예요. 알겠죠?
잘 사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시작. 상향여가. 못 사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하향여가. 까먹지 마요. 알겠죠 이거? 그럼 물어볼게요. 재개발하게 되면은 못 사는 사람이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이 들어오잖아. 신규 아파트에. 맞아요? 무슨 여가? 그런 현상 때문에 외곽으로 쫓겨나 버리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잠깐만 볼게요. 결과를 보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의 도넛 현상에다가 밑줄. 아유, 갑자기 먹고 싶다. 그죠? 설탕이 막 잔뜩 붙어 있고 입안에다 주변에 막 맛있겠다. 그죠? 자, 도넛 현상. 커피랑 살짝. 자, 아무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넛 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자, 도너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운데가 뭐가 돼 있어요? 뻥 비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어 있는 건데, 자, 도넛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거지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외곽 쪽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어 좀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외곽 쪽에서 사는 사람이 주거지가 많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낮에는 어디에서 있다가 도심에 있다가 자는 것은 어디에서 산다? 외곽 쪽에 사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외곽 지역을 우리는 배드타운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즉 침상도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천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파트들이 낮에 불이 다 뭐예요? 꺼져 있어요. 그리고 밤에만 화려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러 오는 거죠. 전부 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외곽주로 오잖아요. 맞아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도넛 현상인데 그 안에 자, 이렇게 외곽에서 주거지 역할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드타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 그러면 낮에는 도시의 인구가 어때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지만 밤에는 어떻게 돼? 여기가 더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낮과 밤의 인구 차가 상당히 심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낮 장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로 같은 경우에. 구로에 디지털 단지 있거든요. 엄청 커요. 거기 가게 되면 낮에만 점심 장사를 해요. 그렇게 하고 밤에는 뭐 한다? 이런 데서 오겠죠, 그죠? 오니까 그런 경우에 인구 격차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침상 도시다, 배드타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배드타운화됐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어때요? 외곽 쪽에서 아침마다 전쟁이죠. 어디로 들어가려고? 도시로 들어가려고 막 박 터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도심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용어 좀 봐요. 도심고동이라고 하는 것은 출퇴근할 때 인구가 움직이는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할 때 움직이는 인구라고 그랬어요? 출퇴근 시에 유동인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도심고동이라고 해요. 용어들 머릿속에 담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왜 외곽 쪽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천안도 지하철이 있죠? 있죠? 뭐 좀 어때요? 천안 사람들 많아요? 널널해요? 좋겠다. 우리 저 7호선 타고 다니거든요. 거기는 진짜 떼거지야. 여름철 되면 밀려. 뭐가 밀려? 때가 밀려. 알겠죠? 그래가지고 막 그래. 근데 제가 정말 싫은 게 뭐냐면 여자분들, 저희같이 등치 있는 사람들이 막 뛰밀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제 얼굴을 보면 뭐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나 민망해. 내가 무슨 죄가 죄인 거 마냥. 그런 분들은 택시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저 여름철에 정말 그 목욕 제기를 잘해요. 때 안 밀릴까 봐. 자, 아무튼. 자. 오늘 내가 추접한 얘기 또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거기 봐요. 출퇴근 시에 교통이 혼잡되고 외곽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다는 얘기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외곽 쪽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쟁이 붙겠죠. 그죠? 하다 보니까 지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도심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지가가 조금씩 올라가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저랑 같이 직주 접근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과
주거지를 분류한 것을 제가 직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주거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주거지를 어디로? 도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에 가까워졌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직주 접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도심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도심에 막 집가도 올라가고 막 정신없다 보니까, 야, 도시에서, 나라에서 어떻게 한다? 뭔가 정책을 피겠죠. 야, 너무 비싸다. 집가 좀 내리고, 그 다음에 요 환경 좀 개선 좀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도시가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진짜 매연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도심에 매연이 심할 때는 전부 다 교통이 무료다, 뭐 이게 했었던 얘기가 백지화가 됐어요. 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도 있고 막 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이 있잖아요. 옥상에다가 테라스를 딱 해서 커피숍도 해놓고, 예? 나무도 이렇게 심어놓고 해서 공기를 정화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천안에도 그런 데 있죠? 없어요? 그런데 안 다니시죠? 무슨 커피요? 믹스나 먹지. 그러면서 서울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옥상에 있잖아요. 그 텐트처럼 칠 수 있게끔 해놓고 야외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그런 데도 많고, 이제 옥상을 많이 활용하는, 그래서 도시하고 친화적인 그런, 인간하고 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아, 집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환경도 좋아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고소득층이나 중고소득층이, 자, 득층이 어떻게 한다? 다시 도심으로 들어가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자, 도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도시가 젊어지겠죠.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돈을 쓰잖아요. 그럼 그 경제가 다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도시가 젊어져요. 우리가 젊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회충이 아닙니다. 알겠죠? 회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회춘화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자, 직주 접근에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운 곳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직장과 주거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운 곳.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직주 접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회귀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현상? 회귀현상. 회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왜 여기 남성분도 계시지만 남성하고 여성 중에서 회귀 본능이 뛰어난 게 누굴까요? 남자죠? 술 먹고 집은 잘 찾아가요.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그죠? 여자들은 못 찾아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잘 찾아가요? 아, 술 안 드세요? 오, 천연기념물이네. 자, 아무튼 가끔 여성분들 그 동영상 블로그에 보면 거의 그 도로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제 회귀현상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다시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돌아온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첫째가 환경을 뭐 했다? 개선했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집가가 안정됐다에다 밑줄. 사실 우리나라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되게 깨끗한 거예요. 미국의 LA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지하철 엄청 지저분합니다. 낙하칠 해놓고, 안 가봤어요? 예, 영화에서만 많이 봤어요. 알겠죠? 그게 보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쥐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쥐가 이만해요. 그래서 거의 쥐들이 막 빠르게 안 가요. 고양이하고 비슷해요. 알겠죠?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깨끗한 나라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나요? 천안도 깨끗하죠, 지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가 안정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도심에 있다 보면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가까이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종로 같은 경우에 아직도 있잖아요. 조금 약간 기와집들, 낡은 데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울의 시장이 이제 서울 수도권을 다시 개편한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중심부에 지금 아파트 분양 세대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가격도 많이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직주 접근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된다. 도심이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방 쪽으로 활용하겠어요? 집약적으로 활용하겠어요? 집약적으로 하니까 고층화, 저층화. 고층화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약화, 그 다음에 불량주택을 재개발하고 도시가 젊어진다고 그랬죠. 도시가 회춘한다는 얘기는 저소득층이 빠져나가면서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얘기다. 그럼 밑에 이제 용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넛 현상이라고 했던 거 찾으셨어요? 요런 용어도 시험에 나오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직주 분리에다 동글뱅이. 자, 또 질문. 분리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서 멀리, 도심에서 가깝게. 멀리. 이게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멀리. 그다음 밑줄 좀 가볼까요? 도심 외곽의 인구가 뭐하고 증가하고에다가 밑줄. 걷어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외곽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심의 상주 인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살고 있는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상주 인구는 뭐가 된다?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다. 또 하나, 주간과 야간의 인구 격차가 뭐하다고 그랬어요? 심해진다라고 했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 한다? 도넛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심 공동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지선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 다음 설명에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오니까 용어들 넘기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도심 고동 봐야. 아까 제가 출퇴근 시간에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인구들이 많다 했죠. 그런 것을 뭐라고 했다 시작? 도심 고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줄 좀 가볼게요.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자들의 유동성에다가 동글뱅이. 자, 유동인구, 출퇴근 때문에 움직이는 유동인구를 뭐라 한다고요? 시작. 도심 고동이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직주 분리로 인해서 도심 고동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밑줄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무슨 혼잡이 일어나요? 맨날 교통 혼잡이 일어나죠. 천안도 그런가요? 천안은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천안은 많이 밀려요? 많이 밀려요? 그래요? 제가 너무 빨리 와서 그런가? 제가 여기 항상 오면 7시 40분쯤에 오거든요. 아, 그때는 너무 빨라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너무 지방방송이 많아서 제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저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심 회춘화 현상에다가 밑줄 좀 넣어주세요. 도심 회춘화 현상.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도넛 현상이나 도심 고동은 직주 분리예요? 직주 접근이에요? 둘 다 직주 분리죠? 근데 회춘화는요? 직주 접근이에요. 그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알겠죠? 마지막에 직주 분리 현상이다 이렇게 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회춘화 현상은 직주 접근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면 자,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에게다 또 밑줄. 저소득층에서 무슨 층으로 바뀌었어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바뀌었다고 해다 밑줄. 질문. 자, 저소득층이 빠져나가고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무슨 여과? 상향여가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이런 현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도심의 회춘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가 구배 현상에다 별표 하나. 자, 우리 지가 구배도 하나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지가 구배 현상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가끔 이 지가 구배에 관련된 게 오지선당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잠깐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이 지가 구배 현상은 누가 논문을 쓴 거냐면 미국의 노스 교수가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 논문은 솔직하게 그냥 숟가락 얹은 거밖에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노스 교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토베카시라고 하는 그 동네를 보고서 논문을 쓴 거예요. 알겠죠? 근데 보통 저도 졸업 논문 쓸 때 어떻게 되면 기존에 있는 논문에다가 내 주장 조금만 집어넣어서 논문 하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수다 보니까 의무 방어전을 해야 돼요. 1년에 3편, 4편 정도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쓴 것 같아요. 어떤 논문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심이라고 한번 볼게요. 도심. 자, 아까 제가 도심을 CBD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심은 지가가 비싸, 싸? 외곽은? 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거를 쓴 거예요, 얘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용어서부터 봐요. 지가가 이거 뭐야? 땅값이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다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논문으로 쓰게 되면 채택이 안 되니까 요거 하나를 쓱 집어넣은 거야. 구배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요 말이 무슨 얘기냐? 요걸 알아야 돼. 자, 이 구배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거기다 좀 적어놔요. 구배가 뭐야? 그러면 시작. 기울기에다 밑줄. 자, 구배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기울기. 그러면 선생님 기울기는 또 뭐야?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기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뭐야? 각도 같은 거예요. 각. 이거 몇 도? 그러면 90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울기. 자, 요거는 몇 도? 그러면 45도 이런 거 있죠? 이것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학적인 건 필요 없고 간단하게 할게요. 자, 지가 구배 현상은 노스 교수가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자, 이렇게 우리 교재 페이지 어디 있냐 하면요. 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414페이지 교재. 자, 기본서 414페이지 펼쳐주세요. 414페이지. 자, 414페이지 보셨어요? 그럼 그림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리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도심에 갈수록 지가는 어떻게 한다? 높아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다? 외곽이에요. 외곽. 맞아요?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도심으로 갈수록 이렇게 높은 지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지금 지가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지가 구배 현상인데 얘가 다 아는 내용을 논문으로 쓰면 채택이 안 되니까 거기다 쓱 뭐라고 했냐면 요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요거를 쓱 지르면서 논문을 통과시켰어요. 자, 여기 봐요. 여기 그림 보면 교재에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있는 대로만 제가 물어볼게요. 기울기가 어때요, 여기가? 급격하죠? 맞아요? 급격하다는 얘기는 경사가 심하다는 얘기죠? 경사가 심해. 경사가 심하다 이렇게 쓸까? 그 다음에 여기는 경사가 어때? 완만하죠? 맞아요? 완만해. 완만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가 논문 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자꾸 오늘 힘이 남아도나?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가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이 자, 다시 무슨 율? 지가 변동률. 자, 지가 변동률이 도시로 갈수록 도시일수록 알겠습니까? 경사가 뭐하다? 급해. 즉 지가 변동률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다시 어디에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 변동률이 떨어지는 것이 뭐하다? 급하다는 얘기가 지가가 뭐하다? 급격히 뭐한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것을 논문에 실은 거예요. 그런데 자, 외곽 쪽에서 이렇게 또 외곽으로 가는 것은 어때요? 외곽에서 외곽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건 어때? 완만하죠? 떨어지는 금액이 좀 작죠, 그죠? 도시에 가까울수록 지가 변동률이 어떻게 움직인다? 심하게 움직이고 그 떨어지는 것이 낙차가 뭐하다? 크다. 이것을 지 논문에 쓴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왜 도시일수록 움직이는 게 많아지잖아요. 지가가 도시가 더 움직이잖아. 외곽이 움직여, 도시가 움직여. 도시가 움직이는 게 크잖아.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우리 서울의 강남 지역 그러게 되면 자고 일어나면 1, 2억씩 오르잖아. 맞아요? 우리 동네 인천은요, 10년 동안 2천 올랐어. 알겠죠? 외곽적으로 다르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자, 노스 교수는 지가 구배 현상에서 뭐라 하냐? 도심에 가까울수록 경사가 뭐하고? 급하고. 이 급하다는 얘기는 지가 변동률이 뭐하다? 심하게 움직이고 떨어짐이 뭐하다? 크다. 이것을 논문에서 밝힌 거예요.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경사가 뭐하고? 완만하고. 그래서 지가 변동률이 뭐하다? 완만하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크지 않다는 것을 지가 구배 현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가가 높은 중심으로부터 자,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점점 지가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해놨죠. 즉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가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도심이 지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늘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외곽 쪽으로 할수록 지가는 뭐하다? 낮아진다는 거. 싸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단위 거리당 이동에 따라 지가 변동률이 외곽에다 동글뱅이, 자, 경우보다 도심에다 또 동글뱅이. 경우가 더 크다. 자, 누가 지가 변동률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도심이 더 크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기울기에 따라서 지 논문을 썼다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지가 구배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이름을 붙였어요. 요것만 쓱 집어넣은 거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요거 하나 쓱 집어넣어서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개발로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서부터 이제 또 들어가도 돼요. 자, 부동산 개발이 뭐냐. 자, 이 부동산 개발은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지선당에 가끔 나와요. 10번 나오면 한두 번 정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자, 우리 여태까지 부동산 그러면 뭐하고 뭘 배웠어요? 부동산 그러면 뭐하고 뭐가 있다? 시작. 토지하고 건물이잖아. 맞아요? 토지하고 건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 맞죠? 그러면 이 토지하고 건물을 뭐 한다는 얘기야, 지금? 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를 갖다가 개발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토지는 우리가 뭐 하냐면 개량한다 이런 말을 써요. 다시 개발한다, 개량한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를 개량한다, 양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10개자예요. 양을 늘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물리적 공급은 되지 않는다고 했던 건 이미 다 알고 있어. 맞아요? 토지는 무슨 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성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지 않지만 용도적 공급이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좀 아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 물어봐야지. 그러면 자, 기존의 소지나 원지는 바닷 밑에 갈아있는 땅을 소지나 원지라고 하죠. 그 땅을 바닷물을 퍼내고서 자, 바닷물을 막고 나서 땅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척지, 간석지. 간척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간석지는 또 뭐야? 오케이. 이쪽 동네. 30점, 30점. 중간에 빵점. 알겠죠? 대답도 못해. 간석지는 뭐냐면 바닷물이 쪽 빠졌죠? 뭐야 이거? 바닷물이 찼죠? 그러면 여기죠? 요걸 뭐라 한다 우리는? 간석지야. 알겠죠? 그럼 간척지는 아까 바닷물을 만들어서 땅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간척하는 것도
토지를 뭐한다? 개량한다. 그래서 택지를 갖다가 만드는 것, 이런 것들, 부지를 만드는 것도 저보다 토지를 뭐한다? 개량한다라고 그래요.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새롭게 만드는 거지만 양쪽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늘렸다 해서 우리는 토지를 뭐한다? 개량한다는 말을 쓰지 개발한다는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이 토지를 개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거 좀 알아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잠깐만 보시면, 자, 개발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밑줄 좀 그어주시고, 토지를 개량하거나에다가 동글뱅이, 토지에다 밑줄 개량. 왜 개량이라는 말을 쓰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에다 밑줄 그시고, 건축물은 건축한다고 그랬죠? 자, 하는 활동을 개발이라 한다. 그러면 이때 토지를 개량한다라고 그랬어요? 토지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개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토지를 개량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게 좀 우리가 궁금해야 돼, 그죠? 그러면 토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다시 무슨 공사? 도로공사도 토지를 개량하는 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배수공사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배수공사는 무슨 얘기예요? 상하수도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무슨 시설? 상하수도. 우리 가스 같은 경우도 만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토지를 뭐 하는 거야? 개량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 끝에 보니까 정지작업이라고 나온 거 있죠? 정지작업은 뭐냐 하면 발을 정자에 땅지자를 써가지고 여기 잠깐만 보시면 땅을 어떤 건축을 하기 전에 있잖아요. 땅을 뭐 해야 하냐면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왜 가끔 공사 현장에 보면 이렇게 보면서 깃발 들고서 이렇게 측량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측량하기 전에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판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땅을 이렇게 판판하게 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지고서 측량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 용적률을 계산해서 몇 층을 올릴 수 있는 그 계산 근거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때 우리가 땅을 판판하게 딱 똑바르게 만드는 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정지작업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지작업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토지를 뭐 한다? 개량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부동산에서 순수하게 이 토지만 이렇게 개량하는 것을 개발 중에서 우리는 협의의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의라는 얘기는 뭐다? 좁게, 이런 얘기잖아. 그럼 광의는 넓게, 이런 얘기죠. 그럼 광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을 두 가지 다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광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토지하고 뭐하고? 건물하고 같이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광의적인 거. 그럼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광의적인 것, 자, 먼저 볼까요? 자, 광의적인 것은 토지 개발에다가, 자, 광의는 토지 개발에다가 뭐 하는 거? 건축도 들어가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가? 분양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관리는 뭐가 있을까? 넓게 보는 거예요. 임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광의적인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본다는 얘기죠, 그죠? 돈 되는 것은 다 포함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거? 그냥 토지하고 건물을 짓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잖아요. 토지 개발하고 건축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까지 들어간다고요? 시작. 분양하고 어디까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까지? 임대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의 개발이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밑에 보니까 개발 주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 주체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봐요. 주체. 그러면 여기서 주체는 뭐예요? 또 궁금해야 돼. 주체는 뭐냐 하면 누가 하는데, 이거야. 자, 개발은 누가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주체야, 주체. 그럼 나라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적 주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자, 다시 나라에서 하는 거 공적 주체. 이것을 우리가 1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제 1섹터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하면 또 민간인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건 민간 주체. 이거를 2섹터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자 나라하고 민간이라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거를 우리는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거기 누가 개발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줬어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우리 선생님은 꼭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에이씨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봐야 돼. 알겠죠? 이거 오주 선생이 나온단 말이야. 자주 빈도수가 작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그럼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건 당연히 공익을 추구할 것이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겠지. 맞죠, 이거? 뭐 이런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그 개발 단계 순서 3번 나온 거 있어요? 그다음 별표 3개. 자, 별표 3개. 자, 거기 부동산 개발의 단계 뭐라고 나와 있어? 순서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별표가 2개가 되어 있어요. 찾았어요? 이거는 기출문제로서 그 정도 빈도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별표 2개짜리라는 얘기는요. 어느 정도냐 하면 10문제 중에서 10번 중에서 6번, 7번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은 빈도가 아니죠. 근데 이게 요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별표를 3개 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왜 중요한 건지 그거 좀 잠깐 좀 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는 시험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주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고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빨간색 볼펜 좀 잡아봐요. 자, 빨간색 볼펜 좀 잡아보고. 잡았어요? 자, 거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개발의 단계 순서라고 나와 있는 거 찾았죠? 그죠? 자, 먼저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과거에 시험 문제가 나왔냐? 1에서부터 15회 그 전까지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28회까지 시험을 봤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일단 양자를 머릿속에 좀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외울 때 제가 그냥 한번 볼게요. 아이디어의 아자에다 동글뱅이. 아이디어의 아자에 동글뱅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예비적에다가 예자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부지의 부자에 동글뱅이. 타자에 타자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터 이렇게 적어주세요. 터. 그러면 읽어봐요. 거기까지 시작. 아예부터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금융에다가 동글뱅이. 금융 2글자. 그 다음에 건설 동글뱅이. 마 동글뱅이. 그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아예부터 금융, 건설, 마 이런 얘기죠. 이게 뭐야? 금융이라는 얘기 뭐야? 은행에서 돈 빌려서 건물 짓지 마 이런 얘기예요. 느낌이 확 오죠? 난 이렇게 잔머리가 좋아.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다시 아예부터 뭐라고? 금융건설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순서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순서는 제가 잡아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있냐? 아이디어서부터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알겠죠? 그럼 먼저 아이디어 구성 단계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필요 공간이나 입지, 용도의 구상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잠깐 좀 보기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병원을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한다.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많으니까 딸 가진 사람 손 들어봐요. 오, 그래요? 딸이 의사를 딱 물고 왔어. 잘했네. 그죠? 그때 막 딸이 이뻐 보여. 그죠? 맨날 늦게 일어나면 이놈 지집애 아주 그냥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자, 딸이 의사를 딱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뭐 해줘? 뭐 만들어주고 싶어? 병원 하나 만들어주고 싶겠죠? 왜? 가진 게 내가 돈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아, 그렇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알겠죠? 아유, 지집애는. 자, 그러면 이제 병원을 지어주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 선생님, 이제 우리 저랑 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 병원은 어디에다가 세우는 게 좋겠어? 도심. 그 다음에 또,
도심에 세우는 건 당근이죠. 외곽에 세워봐야 보건소도 있으니까, 그죠? 장사도 안 돼. 그러면 도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도심에다가만 해놓으면 다 장사가 잘 돼요? 안 되죠? 위치도 좋아야 될 거예요. 맞아요? 도심도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도심의 위치도 달라질 것이고, 세 번째는 뭐가 많아야 돼? 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맞아요?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병원이 장사가 잘 되겠다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하나 또 뭐도 있냐면 소득층이에요. 잘 사는 동네에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치과 의사들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충치 제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도 안 돼요. 뭐가 돈 돼? 뭐 이런 거. 그런 거. 예.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끝나거나 돈도 안 돼. 그래서 딴 데로 옮겨가요. 그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차병원이라고 알죠? 거기는 유명하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평상시 주사액이 5천이다 그러면 거기는 10만 원 부르는데요. 진짜 비싸요. 그래서 일부러 허위적인 난 좀 살아 이렇게 하고 티내는 사람들이 차병원에서 애 낳고 그러잖아요. 맞죠?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 동네에 가야 장사도 잘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봐야 돼. 자, 우리 하나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물어볼게요. 부동산 개발을 왜 하는데? 그렇지, 정답이야. 전 봉사하려고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재수 없음이야. 자, 아무튼 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까놓고 해서. 맞아요, 맞아요. 맞죠? 부동산 개발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맞죠? 그럼 병원을 왜 썼는데?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나는 사회적 지위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디어 구성이야.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병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에다 할까? 그죠? 입지도 봐야 될 것이고, 어느 쪽에다 해야 될까? 몇 층을 지어야 될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층짜리다라고 하게 되면 10층에 다 병원을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한 4층은 내가 쓰고 나머지는 세를 줘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것도 한다. 여기는 임대를 잘 나갈까? 오피스텔을 해줄까? 아니면 상가를 해줄까? 이런 고민도 해요, 안 해요? 어차피 건물을 짓는 거라면. 그죠?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이 된다? 아이디어 구상 단계라는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라고 써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는 자, 어떤 형태의 공간이 필요한 것인가? 또 그 입지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용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상하는 단계를 뭐라 한다? 아이디어 구상 단계라 한다라고 기본서에 정리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그럼 이제 아이디어가 뭔지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예. 자, 근데 여기 예비적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예비적이라고 하는 게 뭐야?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앞으로 여기에서 수익은 얼마가 나올 것인가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돼. 맞아요? 내가 당장 건물 지으려면 돈이 나가잖아. 그 다음에 내가 대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수십억 쌓아놓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예비적 뭐라고 나왔다? 시작.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오죠? 요 앞으로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에 관련된 거냐면 돈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야. 쉽게. 알겠어요?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돈 되냐 안 되냐. 근데 우리가 직역을 해서 돈이라고 하는 거 쉽게 제가 설명한 거고 알겠죠? 앞으로 타당성 분석 그러게 되면 바로 뭐냐면 경제성 분석을 얘기하는 거하고 같아. 그러면 선생님 경제성 분석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크잖아요. 경제성 분석은 무슨 얘기냐면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단계를 낮추면. 이해 갔어요? 즉 이익이 남냐 안 남냐 이거 따져보는 게 뭐라고 한다. 시작. 타당성 분석이야 쉽게. 이해 갔죠? 그 이제 머릿속에 노트 정리해야 돼. 타당성 분석 나오게 되면 돈이 돼 안 돼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그 돈이 돼 안 되는데 이거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뭐라고 한다. 수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뭐라 한다. 시작. 타당성 분석이다.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시작. 경제성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집을 하나 하려고 그래. 그럼 얼마 남는지 따져봐, 안 따져봐? 따져보고서 장사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저도 한번 좀 미끄러졌지만, 사업을 하면 장밋빛에 너무 물들여진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보여. 맞죠? 진짜 그래서 한번 제가 회초리 제대로 맞았어요. 알겠죠? 대땅 아파요. 자, 아무튼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진취를 하면 외부의 조언을 많이 들으라고 하는데 다 안 듣게 되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따져봤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돼? 돈이 돼야 돼.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수익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제성 분석이야.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옆에다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수익성 검토라고 써놨어요? 그러다 동글뱅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익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앞으로 여기에 임대료라든지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진다 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는 어떻게 돼? 사무실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걸 만드는 게 좋을까? 오피스텔 같은 걸 만드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잖아.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를 해줄 거냐? 미리 사전 조사를 해놓고 오피스텔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돈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사무실인데 임대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는 거야. 그래서 자, 어느 게 좋을까?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게 나을까? 오피스텔을 해서 회전을 높이는 게 나을까?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났어. 자, 여기는 자, 위에다가는 오피스텔을 하고 밑에다가는 우리가 사무실을 두고 1층에는 점포를 두기로 하고서 이제 계획을 다 잡았어. 알겠죠? 그럼 이제 이쪽에 뭐 사러 다녀야 돼? 사위 손잡고 뭐 사러 다녀야 돼? 아, 이거 사위에 어디다 있으면 좋을까 하고 땅 사러 다녀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 부지 모색과 확보 단계, 부지 구입 단계라고 나와 있죠? 와, 그런 날이 올까? 그런 날이 오겠죠? 예, 올 거예요. 저는 이제 며느리 데리고 다녀야 돼요. 맞죠? 동네에서 보면 아는 체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 그 저녁반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아주 똘똘하게 생긴 그 여학생이 있어요. 3학년 됐죠? 며느리. 자, 아무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타당성 분석.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거기에 밑줄 좀 그어보시고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밑줄 좀 그어주세요. 알겠죠? 타당성 분석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시작. 경제적 분석하는 거. 경제적.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해. 그러면 그 옆에다가도 밑줄 좀 그어볼게요. 물리적, 경제적, 법적 타당성에다 밑줄.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토지의 순수한 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것과 법률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요. 세 번째는 아예 자, 부지 했고요. 아예 부터, 이게 부터가 타당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여기 물리적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그 다음에 법률적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쉬운 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법률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공법이에요. 공법. 자, 그러면 이제 공법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땅을 딱 샀는데 건물을 10층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군부대가 뒤에 있네. 그래서 고도 제한에 걸려. 10층을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아요? 이런 거를 따져보고서 사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뭐야? 공법에 해당하는 거 맞죠? 즉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이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질이 생기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 경제적 분석이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건데 다시 무슨 분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경제적 분석이 중요한 건데 법률적이 해당하는 게 뭐에 해당이 된다고요? 공법에다 좀 적어놔요. 하고 뭐라고 적는다 시작. 토지 이용 규제라는 말도 좀 적어주시면 이해하시기 쉽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면 선생님 경제적인 것은 무슨 얘기가 있어요?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다시 무슨 위험? 시장 위험. 그러면 시장 위험은 또 뭡니까? 또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어떤 거?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맞아요? 즉 어떤 게 있느냐? 이자율이라든지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는 거 우리 배웠었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하게 되면 공실도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공실이라든지 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죠. 미분양 같은 경우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경제적 위험, 즉 시장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성 분석이라고 그랬다? 타당성 분석이야. 그럼 아예부터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가 뭐야? 금융이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으로부터 뭐를 빌려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앞전에 금융론에서 지렛대 효과라고 배운 거 기억하시죠? 타인 자본을 빌려서 자기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 건설 자금의 융자를 고려해야 된다. 즉 어떻게 대출 방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자율을 해야 되는가 이거 곰곰이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설. 자, 건설은 공간을 창조한다라는 말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자, 이 마케팅이 중요해요. 이 마케팅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잘 들어요. 자, 마케팅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윗사람들한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럼 마케팅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광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한번 여쭤볼까요? 자, 우리 선생님 마케팅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케팅 하면 생각나시는 거. 어떤 게 마케팅일까요? 우리 지금 마케팅 엄청 중요해요.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마케팅을 못하게 되면 기업은 그냥 하루아침에 도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케팅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것만 있을까? 판매? 판매. 또? 영업? 또?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마케팅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예요. 쉽게. 다시, 앞으로 마케팅이 뭐야? 그러면 시작. 처음부터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는 제품을 생산하는 거 맞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원재료 구입하는 것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원재료를 뭐 해서? 사갖고 와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판매하는 것까지죠. 맞아요? 판매하고 돈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어볼게요. 부동산에서의 마케팅은 뭐야? 자, 부동산에서의 마케팅은 어디까지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부동산은 먼저 토지잖아. 토지를 뭐 하는 것서부터? 그렇지, 토지를 사는 것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토지를 구입하는 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자, 임대하고 관리하고 뭐 하는 것까지? 판매하는 것까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마케팅이라 한다. 이해가셨어요? 이제 앞으로 마케팅 그러게 되면 처음과 뭐라고 그랬어? 끝까지.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거기 마무리하고 잠깐 쉴게요. 거기 보면 임대나 매도에다 밑줄. 임대나 매도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좀 적어주시면 처음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그러면 여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선생님이 사회한테 줄 병원 건물을 막 짓고 있잖아. 그럼 건물 다 짓고 나서 임차자를 뽑아야 돼? 아니면 건물 짓기 전에 해야 돼? 그렇지. 왜냐하면 건물 짓고 나서 임차자 모이게 되면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공실이 생기면 내가 그만큼 재고 자산을 안고 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건물을 짓기 전서부터 임차자를 모집해야 되죠. 우리 아파트도 후분양이야, 선분양이야? 선분양이잖아. 똑같아, 이것도. 이해가나요? 그래서 거기 잠깐 보면 임대 활동은 밑줄. 개발 어디부터? 초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때부터 임차전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밑에 보면 중요 임차전을 사전에 뭐 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뭐 한다? 시작. 마케팅을 한다. 이해갔나요? 한 번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개발 단계 순서 시작. 아예부터 금융 건설마. 한 번 더 시작. 아예부터 금융 건설마. 까먹지 마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